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테슬라 단기 약세와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최근 주가가 단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지표로만 체크해 두고 있었긴 하지만 생각보다 실적 발표 전에 크게 수렴하고 있었던 라인을 아래로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게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에 나왔는데 이 이후의 방향성이 직접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나 조금 더 일찍 주가가 움직인 셈입니다. 최근 뉴스들도 그닥 안 좋은 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예측한 상태로 베팅하기보다는 실제로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안정되고 좋아지는 걸 보고 약간 비싼 값에 매수 결정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터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는 중입니다. 주가는 24년 PER 기준 55배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은 미리 좋아질 것을 더 반영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허츠 중고차 중에 테슬라 비중이 한 600대 정도로 매우 낮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제 딜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데이터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동차 딜러 중에 유명한 인물이었던 카딜러 가이는 최근에 X를 통해서 딜러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허츠 옥션 리스트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다 공개한 건 아니고 대략 2만 대의 차량을 슬롯별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90% 이상이 전기차이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 걸쳐서 있으며 약 73% 정도가 테슬라 차량임을 전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4분기 정도로 생각해보면 한 분기 약 90일 동안의 판매량이 11만 2,541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 약 1,250대 정도를 미국에서는 판매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허츠에 올라와 있는 14,481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11.6일치만큼의 분량이고 미국 분기 인도량의 13% 정도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가 추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월 12일에 이어서 17일 각각 중국과 유럽에서 가격 인하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독일만 있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노르웨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쪽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스텔란티스는 이런 상태들을 보고 이런 가격 인하를 너무 바꾸는 걸 그만하라. 지금과 같이 전기차가 고비용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를 자꾸 하게 되면 피바다가 된다고 말했지만 약간의 치킨 게임 성향도 섞여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치킨 게임이 한창일 때는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게 문제죠. 지금 남은 걸 생각해보면 딱히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가격 인하나 가격 인상을 섞어가면서 조절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간 유통망인 딜러십이 일일 성과나 혹은 주간 성과, 월간 성과에 맞춰서 계속해서 마크업 프라이스를 단다거나 혹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수요를 조절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올라오지 않는 한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가네바다 공장이 작년 초에 내놨던 확장 공사 계획대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모델 2라고 불렀던 준중형 혹은 경차 모델 그리고 테슬라 세미에 필요한 충분한 4680 셀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이죠. 구체적으로 언제 전국 전시를 돌 거란 내용은 없었지만 테슬라 차이나에서 최근 위챗을 통해서 사이버트럭의 중국 전시장을 한 번씩 돌 것임을 밝혔습니다. 물론 현재 중국 도로주행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고 들었던 생각은 중국 수요 진작을 위한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접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차를 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혹은 들어보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대리점이나 딜러망이 이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딜러망을 갖춰야 할 필요성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접점을 넓히려는 테슬라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접점에 대해서는 중국의 니오 사례가 지난 2분기쯤에 발표된 게 있었는데요. 테슬라처럼 점포수를 적게 유지하려고 판매할 계획이었죠. 그렇지만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2분기부터는 이의 한계를 느끼고 영업 대리점과 세일즈맨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성장하기 시작했죠. 어닝콜을 보시게 되면 윌리엄 리 CEO가 6월부터 내부적으로 영업사원의 수나 판매량이 심지어 벤츠나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는 대략 6배에서 7개까지도 차이 날 정도로 훨씬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업망을 늘리고 있죠. 그 결과 실제 수혜를 보기 시작한 것이 지난 7월부터 한 차례 판매량이 조금 더 레벨업돼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건 영업망을 늘린다는 문제라기보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의 접점이나 혹은 승차 경험을 유형적으로건 무형적으로건 늘리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의 하나로 전 시장마다 중국에서 사이버 트럭을 보여주면서 돌게 되면 이것을 보러 왔던 테슬라의 잠재 고객 혹은 다른 분들도 조금 더 주문을 더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도 실제로 23년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증가를 했던 것은 결국에는 사이버 트럭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다음은 애플 비전 프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발간된 자료였는데요. 여느 기업들이 그렇지만 애플은 꼼꼼함의 대명사, 그런 팀 쿡답게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때 첫 광고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전 프로 광고를 보고 나니까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의 광고인 헬로우라는 것과 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올해 애플 비전 프로의 첫 광고였던 Get Ready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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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llo, Barne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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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jour. Hi. How you doing there? Y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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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y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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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ready. Let go your conscious self and act on instinct. Roads? Where we're going, we don't need roads. 두 광고가 살짝은 다른 듯하지만 비슷하고 최근에는 조금 더 귀여워졌다는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전 프로의 후기에 대해서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 비전 프로로 많이 보였던 후기는 무겁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비전 프로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목 근육이다, 이런 밈까지 생겼는데요. 그러나 사실 뜯어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무거운 건 아닙니다. 고스펙의 스탠드얼론 VR 기기인 HTC 바이브 XR 엘리트가 약 600g이 넘고, 대중화된 스탠드얼론 메타 퀘스트 3도 515g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애플이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봤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이스펙 시장을 열고 있었던 HTC 같은 경우에는 HTC 바이브에서 프로로 넘어가면서 무게는 실질적으로 증가했지만 머리 위로 조금 더 무게를 분산시켜주고 뒤로 받쳐줌으로써 앞에서 쏠린 듯한 느낌을 많이 뒤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게는 늘어났지만 머리 전체를 감싸줬기 때문에 실사용자가 느끼는 감은 훨씬 더 편해졌죠. 애플도 이를 느끼고 이번 1월 리뷰어 모집에서는 드디어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보셨던 것처럼 싱글 밴드가 아니라 듀얼 밴드 구조, 한마디로 머리 위에 지지하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머리 전체적으로 무게를 분산해주는 스트랩을 추가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용자분들께서 무겁고 조금 어지럽다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는 리뷰어들에게 오른쪽 분처럼 추가적으로 스트랩을 부착하게 했죠. 이런 스트랩까지 찼을 경우에는 훨씬 더 나아졌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후기는 사실은 몰입감에 대한 찬사가 많았습니다. 역시 애플만이 가질 수 있는 완성도라는 평이었고, 사진이나 비디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를 볼 때의 느낌이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외계 행성을 보는 기분이었다 라는 코멘트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전혀 다른 디바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꼬집는 거나 아니면 확대하는 제스처 같은 것을 5분이나 10분 만에 이분들이 다루는 방법을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알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는 역시 애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홈런 타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동안은 애플은 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제품군을 떠올려 보시면 2014년에 애플워치, 16년에 에어팟을 출시할 때만 해도 초기에 다들 비싼 돈 주고 누가 저런 제품을 사겠냐 라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죠. 기존의 경쟁사 기업들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제품보다 뒤처진다면서 스펙으로 비교하곤 했죠. 그러나 애플이 잘하는 건 소비자 기준에서 조금 더 편하고 감각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AI의 기술 발전에서 말씀드렸었지만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소비자 경험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죠.
이것을 애플이 수십 년간 쌓아오면서 저희들이 애플이란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느 명품 브랜드들이 수십 년의 역사를 안고 명품이 되듯 말이죠. 애플은 2001년 아이팟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2003년에는 유료 음원 플랫폼인 아이튠즈를 내놓으며 크게 성장했죠. 아이팟 3세대와 4세대를 지나면서 실제로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2004년을 아이팟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많은 이들이 이를 선물하면서 나눴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하고 빠르게 소비자 반응을 수렴하여서 생태계로까지 연결시킨 결과죠. 2007년에는 아이폰으로 다시금 새로운 하드웨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앱스토어를 출시하면서 생태계를 쌓았고 2009년 아이폰 3GS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터지기 시작했죠. 이제 애플은 작년 비전 프로를 출시한 이후 올해부터 팔기 시작하며 비전 OS에 대해서는 올해 6월 WWDC에서 디테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반값 모델인 보급형 모델을 준비 중이죠. 다시 한번 또 다른 생태계가 열린 셈입니다. 기술 발전은 그렇게 매년 계속되고 있죠.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이번 주간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S&P EPS를 체크해볼 때 4분기 실적 발표의 서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 있었고 넷플릭스에서는 에이미 라인하드 체제 이후에 좋아지는 광고 구독자, 이스라엘의 홍해 이슈를 파악해보고 비전 프로의 초기 물량이나 엔비디아의 소버린 AI, 테슬라 가격이나 영향, 메타의 25년까지 기대해볼 만한 트리거에 대해서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메딕스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료였습니다. 초격차 해자, 이제 경쟁은 끝났다 라는 말에서 월리드 하사네이 박사의 자신감이 원천이 무엇일지 이런 것을 좀 더 알아보는 자료였죠. 트랜스메딕스의 NOP가 왜 게임 체인저이고 그리고 왜 항공물류를 내줘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들은 현재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의 장기 이식 시장 자체를 2배 성장시키겠다는 전략과 전세기로 이동하던 기존의 항공물류 시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를 알아봄으로 인해서 반대로 왜 경쟁자들이 이제는 진짜로 1, 2년 후면 트랜스메딕스와 경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규 진입자의 벽이 너무 높아지는 시대이죠. 세 번째는 반도체 섹터 체크, CES 2024 새로웠던 이야기, 그리고 AMD의 강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데이터 독점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디바이스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점점 하드웨어상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의 마진율은 낮아지고 빅테크만 성장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CES 내에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과 대화하면서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퀄컴,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코멘트들을 정리해봤으며 최근에 AMD 강세 이유들을 짚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애플의 비전 프로 사전 주문을 앞두고 보내드렸던 자료였습니다. 이번에 9년 만에 새로 오는 기회죠. 2007년의 아이폰, 2010년의 아이패드, 그리고 2015년의 애플워치와 2023년의 비전 프로까지 첫 광고들이 갖는 의미와 실사용 후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번 자료에서 전해드렸던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항상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빌 게이츠의 오픈 AI 샘 올트먼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40배 낮아진 GPT 비용과 지능 완성에서 이젠 로봇 혁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짚어봤습니다. 멀티모달리티나 추론 능력의 향상, 그리고 신뢰성, 개인화 등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 것임을 짚어줬고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코딩 AI의 현황과 그리고 코딩 AI처럼 이미 굉장히 가파른 생산성 혁신에 들어간 두 가지 섹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료 AI였고 하나는 교육 AI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GPT 비용이 40배나 낮아진 부분을 언급하면서 AI 도입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